Must have been sudden for you. Wait, not me!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무비프레스고요. 오늘은 김성영 픽사 레이아웃 아티스트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픽사에서 레이아웃 부서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화 쪽에서는 촬영 부서와 굉장히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사에서 일한 지는 한 2012년 여름부터 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한 8년 반이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8년 반. 아, 진짜 어이구, 오래되죠. 오래되셨네요. 그럼 8년 동안 그동안 이제 작업하셨던 작품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했던 거는 그 MU 몬스터 유니버시티 몬스터 대학교. 네, 그게 네.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했었던 거고, 그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의 장편과 그 다음에 단편도 이제 한 2개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편이라고 크리스마스 스페셜, 뭐 약간 할로윈 스페셜 이렇게 해서 토이 스토리 스페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참여를 하고, 뭐 최근에는 스파크 숏이라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간 특별한 쇼트와 현재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용 진짜 오리지널 시리즈를 하나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굵직한 작품들이 쭉쭉 나오시는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데 조금 분위기를 좀 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 퀘스천을 저희 질문지를 드렸지만 사실 요거 10개 두렵네요. 뭐가 나올지. 네. 요 질문은 저희 크리스님이 예. 여쭤뵙는 걸로 할게요. 예. 예, 첫 번째. 가장 많이 본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은? 저는 몬스터 주식회사입니다. 아, 그거 보고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출판 만화는? 출판 만화는 가장 최근에는 뭐 최근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네요. 원피스, 나루토.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감독은 전 데이비드 핀처 감독 좋아합니다. 의외인데. 촬영 스타일이 제일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까워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정말 약간 한치 오차가 없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작품은? 구체적인 장면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감독하지 않았어도 참여했던 작품 중에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로 따지면 코코가 아무래도 제일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코코를 진행할 때 당시에 또 실제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감정도 플러스가 돼서 조금 더 좀 인상 깊게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코에서 직접 연출하셨거나 그 이제 맡으셨던 장면 중에서 네. 그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 또 있으신가요? 여러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그 다리 건너는 장면. 처음에 다리 건널 때 이제 그 도시 쫙 그 미겔 뒤에서 카메라가 쭉 푸시인해서 들어가면서 되게 약간 되게 웅장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조금 사람들이 딱 약간 아이코닉하게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질문들이 왜 이렇죠? 휘발유차냐 전기차냐? 저는 현재로서는 휘발유차입니다. 뭐 전기차를 뭐 앞으로 타실 계획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약간 너무 그래요? 충전소가 좀 부족해서. 안 그래도 진짜 충전소. 테슬라도 좀 타보고 했었는데 약간 제가 이제 캠핑이나 낚시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은근히 충전소가 없는 장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려면 아직까지는 가솔린 차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직 할 일이 많네요. 미국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다음은? 다음, 해장하실 때 국물이냐 에너지 드링크냐? 저는 국물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엄청 취할 정도로 마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장을 해본 지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러네. 네.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한국 음식은? 곱창전골.
곱창이라는 게 여기서는 진짜 구하기 힘든 부위거든요. 사실 한국 마켓에 가도 곱창을 파는 곳은 거의 없어서 곱창 전골 같은 걸 좀 먹고 싶습니다. 근처에 뭐 한국 음식점 중에 그거 하는 집이 거의 없나 보죠. 그거는 많이 없어요 사실. 웬만한 뭐 갈비탕 뭐 이런 건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건 많죠. 참고로 저희 크리스님이 LA에서 저도 한 14년 살다 왔거든요. 네, LA. 그 고충을 그래서 LA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음 가장 기억나는 영화 속 명대사는? 명대사. 예. 대사는 아닌데 네. 저는 그 장면에 빠져가지고 픽사에 빠졌다고 볼 수 있었는데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마지막에 설리반이 조각조각 난 그 문을 다 고친 다음에 한 조각 마지막 딱 꽂고 불이 띵 들어온 다음에 문을 딱 여니까 그때 안쪽에서 그 부의 얼굴은 안 보이고 딱 대사 한마디 딱 나오잖아요. 키리 딱 하고 그 말 딱 한마디 나올 때 그때 약간 딱 거기서 딱 안 보여주고 그 말 한마디만 딱 나오고 끝낸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딱 느껴질 만큼 그때 되게 그 몬스터 주식회사 거의 인생작이신가 그런가 봐요.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때는 한 100번은 봤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졸업 작품조차도 약간 덩치가 큰 캐릭터와 작은 캐릭터가 티키타카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만들었었고 약간 그게 영향을 많이 줬죠 사실. 요거는 마지막이네요. 올해 가장 보고 싶은 영화는? 올해는 듄 보고 싶고요. 디즈니에서 아직 릴리즈 못한 것도 좀 있어서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다 나올 거라서 지금 요즘에는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가 완다비전이라서 완다비전. 영화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완다비전 재밌나요? 제가 아직 못 봐서. 완다비전이 되게 그 다음 페이즈 4죠. 그 다음 페이즈. 페이즈 4. 페이즈 4를 해서 일어날 것에 대한 초석을 지금 되게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정말 기대하고 있는 마블이 없는 한 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짧은 퀴즈션을 저희가 좀 드렸고요. 확실히 진짜 픽사에 대한 애정으로 진짜 가득 차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실사 영화 대사 같은 거 한국 영화 쪽에서는 혹시 없으세요? 한국 영화는 뭐 워낙 그 밈으로 유명한 것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많죠. 사실 기억에 남는 건 많은데 이제 딱 뭔가 제 인생에 임팩트를 준 그런 장면들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픽사의 샘플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 어쨌든 소울을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소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울에서 작업을 하신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파트, 최근에 그 가수 이적 씨도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 파트 이제 이정님이 영감을 받으셨다고 이제 그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파트가 그 이제 메이플 씨드, 메이플 씨앗이 쭉 돌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나뭇잎이 살랑거릴 때 그 햇빛이 쪼개지면서 그 손바닥에 이제 메이플 시드가 딱 내려앉고 그걸 이제 살포시 쥐어 잡으면서 이제 지구가 조금 더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 22가. 그래서 그 순간을 잡을 때 거기가 이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총 길이가 되는 그런 시퀀스인데 그거를 잡을 때 거기까지의 그런 모먼트를 최대한 감정선 안 깨고 그러면서 잡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든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아티스트들 전혀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에게도 조금이나마 영감을 줘가지고 다른 형식의 그런 예술 폼이 창작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사실 픽사 작품에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라든가 어쩌면 그런 철학적인 어떤 좀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소울에는 되게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리스님이 인사이드 아웃, 코코, 소울은 이제 상상력이 돋보이는 캐릭터와 공간 설정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추상적 개념이 많은 애니메이션과 인크레더블 같은 실사를 능가하는
공간과 액션이 중요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작업이다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건지. 근데 그게 이제 영화 단위로 끊기에는 좀 덩치가 너무 큰 것 같고 네. 그 영화 안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만들기 자체로는 아무래도 소울 같은 게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레퍼런스라는 거를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이 쓰거든요. 레퍼런스 이미지 뭐 도시라고 하면 오히려 소울에서도 뉴욕 도시 같은 거를 리얼하게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엄청 많은 그 거리에 대한 사진들이 있으며 뭐 구글 그런 맵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실제로 가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조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사실은 한 단계 더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림을 또 실제로 3D로 만들어놨을 경우에 대부분 매력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컨셉 아트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도 항상 그런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도전 과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어쨌든 이번에도 그 사후세계 여기서는 이제 용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단순화하면서도 되게 좀 직관적이다라고 생각 좀 할 정도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공간, 어떤 놀이터 같은 공간이라고 그런 것에 대한 그 논의나 회의도 굉장히 많겠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트 닥터 감독의 영화는 개봉하기 한 7, 8개월 전쯤에 키즈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스크리닝을 한 번에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왜냐면은 그 아이들 저희 첫째도 그때 가서 봤는데 한 7세, 8세에서 한 12세 사이 정도 그 정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상영을 한 2번 정도 하고 그 애들을 이제 한 5에서 10명 정도의 그런 그룹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각자 직원들이 한 명씩 전담을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했냐 아니면 좀 지겨웠던 부분들 이런 것도 물어보고 캐릭터 어떤 것들은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물어보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수정하는 것도 있긴 하는데 특히 이게 이제 피트 닥터 감독 영화가 많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인사이드 아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약간 애들이 좀 이해를 못할까봐 저희도 만들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성공적이신 게 저희 이제 9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저희 딸도 매우 재밌게 해봤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근데 애들이 약간 조금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어려워할 부분들이 분명히 되게 많이 있긴 해요. 그리고 완전히 이해는 하기 힘들 수도 있고 애들이 이제 커서 봤을 때 아마 좀 다르게 볼 영화이겠죠. 여기서 그냥 잠깐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러면 그렇게 사전 스크리닝을 했을 때 아이들도 비밀 유지 각서를 쓰나요? 그 부모가 쓰겠죠. 부모가 쓰면 되겠죠. 애가 학교 가서 얘기하면 이제 부모가 혼나겠죠. 안 혼나신 걸로. 네.